예, 안녕하십니까. 유승호입니다. 변수와 자료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앞에서 우리 변수가 뭔지, 왜 쓰는지 이런 설명했고요. 오버플로우라는 말도 했었는데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연속된 내용을 하는데 여러분이 너무 지루해 할까봐 좀 잘게 잘라주고 있는 건 알죠? 연달아서 들으면 더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그렇지만 뭐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전에 뭐 했는지를 생각하면서 그 다음 단계 들어주면 좋습니다. 자, 지금껏 들으면서 전에 무슨 얘기 했었지? 지금 뭐 배우고 있지? 이런 생각을 좀 해달라는 겁니다. 오케이. 계속 하겠습니다. 예, 요번 시간에는 정수형, 실수형, 또 정수와 실수의 어떤 특징, 컴퓨터 내부에 저장되는 그 상태 이런 거 좀 설명하려고 하고요. 또 기호형 상수의 사용. 이게 용어들이 좀 낯선 거고요. 이렇게 쓰면 좋다 뭐 이런 얘기 하려고 합니다. 솔직히 이번 시간에 설명하는 내용들은 교양으로 듣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사항들입니다. 근데 조금 관심이 있다 그러면 이런 숫자들 이런 데이터 형태들이 내부적으로 어떻게 처리되는구나, 이런 차이가 있구나, 이런 걸 고려했구나, 이렇게 그런 걸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전공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뭐 비슷하긴 하지만 나중에 이제 인베드라든지 IoT 이쪽에 엮어져서 할 때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어느 데이터형을 썼을 때 또 효율적으로 메모리가 관리될 수 있는지 그런 거를 또 이해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이번 시간이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소리입니다. 그래도 할 건 해야죠. 예, 정수는 소수점이 없는 숫자라고 내가 정의를 했습니다. 소수점이 없는 숫자들을 다 정수라고 이야기하고요. 이 소수점이 없는 형태의 숫자들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신경 써서 봐야 될 건 캐릭터도, 문자를 저장하는 CHR 차라고도 하고요. 엄밀하게는 캐릭터라고 얘기하죠. 캐릭터도 정수값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컴퓨터에 어떤 값이 저장이 되는 건 다 이진수로 바뀌어서 저장이 됩니다. 우리가 A, 뭐 유수봉 이런 말을 저장한다 하더라도 컴퓨터 내부에는 A라는 글씨나 유수봉이라는 글씨는 저장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중에 불려 나오지? 예. 별도로 코드표가 있어갖고 그 코드표를 봅니다. 그 코드에 적혀있는 그 값을 이진수로 바꿔서 저장이 되는 거고요. 나중에 그걸 불렀을 때는 그 값을 읽어서 코드표를 뒤져서 이건 A라는 글씨구나 해서 그때 바꾸어서 표시를 해버립니다. 이때 이게 메모리에 저장된 값이 이게 문자의 값인지 일반 숫자의 값인지는 얘기했었죠. 심벌 테이블에서 컴파일러가 그런 목록을 만들어 놓고 그 목록을 확인해서 사용을 합니다. 이때 문자를 저장하는 그곳에 저장된 값을 저장해서 불러내면 문자로 나온다고 했죠. 근데 C에서는 그걸 그냥 숫자로 써도 됩니다. 그걸 갖다가 그 값을 불러다가 문자로 찍어줘 또는 숫자로 찍어줘 이렇게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걸 문자로 찍어줘 하면 A라는 글씨가 나오는 거고요. 숫자로 찍어줘 그럼 그 코드 값이 찍혀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자로 저장됐다 하더라도 이 변수를 거기 저장된 값을 숫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거 쓰는 이유는 다른 거랑 틀리게 이 캐릭터라고 지정하게 되면 메모리상에 한 바이트가 딱 잡힙니다. 컴퓨터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기본 단위는 비트입니다. 근데 비트 하나만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걸 8개씩 묶어서 의미를 부여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때 그 8개씩 묶인 단위를 바이트라고 합니다. 이 캐릭터는 바이트 단위, 즉 한 바이트를 만큼의 메모리를 확보합니다. 취급하기가 훨씬 좋고 명확하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아주 작은 숫자를 처리할 때, 그럴 때 캐릭터라는 것입니다. 오케이? 뭐 그 밖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외울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이거 외우는 거 아닙니다. 이거 미쳤어. 이걸 왜 외워? 나도 모르는데. 그냥 우리는 무조건 다 인트 쓰는 거고요. 그나마 거기서 좀 발전했다고 그러면 unsigned하고 signed 차이 정도만 알아주면 됩니다. unsigned 하게 되면 앞에 맨 첫 번째 비트가 부호로 쓰이는데 부호 자체도 값을 저장하는 용도로 쓰겠다. 즉 부호가 없다 그 소리가 되는 거고요. 그걸 갖다가 그냥 놔두게. 디폴트는 signed입니다. 첫 번째 비트가 부호로 동작을 한다는 거죠. 그것만 기억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옆에 추가적으로 이해하기 쉬우라고 요 그림도 한번 집어넣어 봤는데 캐릭터로 할 때는 8비트가 잡힌다고 그랬죠. 얘는 8비트인데 숫자로 쓸 때는 첫 번째 비트가 얘도 역시 디폴트는 사인드로 동작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28에서 플러스 127까지의 숫자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음수 쪽이 하나 더 많은 이유는 첫 번째 비트가 사인으로 쓰이고 나머지 7비트의 값이 저장이 되는데 이게 무언냐에 따라 처리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0이 저장될 수 있죠. 여기가 0일 때 0이면 플러스 0, 여기가 1일 때 0이면
마이너스 0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다 설명한 대로 하면. 네? 근데 마이너스 0 플러스 0 똑같은 값을 두 개 다 할 필요 없다는 거죠. 이게 별 의미도 없다는 소리예요. 아니, 우리가 쓰지도 않는 숫자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뭐 있어. 하지만 컴퓨터 내부에서는 그렇게 관리가 된다는 의미로 굳이 마이너스 쪽죠. 마이너스 0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거를 무조건 마이너스 수 중에 가장 큰 수로 쓰자라고 정의를 해 놓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이제 수학적인 이론에 맞춰서 논리로 배울 때 배웠습니다. 보수라는 걸 씁니다. 보수. 네, 보수법에 의해서 마이너스 0은 가장 작은 수가 돼버립니다. 보수. 몰라도 돼요. 여집합, 컴플리멘탈 그러는데 컴플리멘트라고 얘기하는데 이 보수는 수리, 리페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준이 있어서 늘 마이너스 쪽이 하나가 더 많습니다. 이건 마이너스 0에 대한 숫자를 이걸로 할당을 해놨기 때문에 약속입니다. 컴퓨터에 보면 약속을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unsigned라고 지정을 했을 경우는 양수 쪽 숫자만을 취급하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다수 이때보다는 양의 범위의 값의 범위가 더 넓어지는 거고요. 특별히 지정을 하려면 다 signed 부호가 있는 걸로 처리가 되거든요. 그때 마이너스 플러스 두 가지 값을 다 갖습니다. 뭐 큰 숫자 쓰는 뭐 long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long 이런 거 쓸 때도 unsigned라고 하면 양의 범위 내에서만 값을 취급하고 그 값이 좀 넓게 많이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메모리 사이즈는 한정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양의 범위가 넓어졌다는 소리는 음의 범위가 없어졌다는 소리이기도 합니다. 이런 점, 정수도 나름대로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 더 중요한 거, 캐릭터도 정수로 쓸 수 있다는 거. 정수인데 캐릭터는 1바이트, 8비트가 잡힌다. 즉 8비트, 2의 8승계만큼의 숫자를 저장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오케이. 정수, 상수. 이 상수, 변수 크게 구분할 필요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쵸? 상수는 그냥 프로그램 실행 중에 변하지 않는 숫자를 상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숫자는 기본적으로 인트용으로 다 처리가 됩니다. 소수점 안 찍으면 다 인트 처리가 됩니다. 근데 필요에 따라서 이게 이 사용된 변수가 인트가 아니라 롱으로 선언된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또는 unsigned로 선언된 경우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그런 거를 갖다가 자료형을 명시적으로 표현한다. 뒤에다 이렇게 숫자 뒤에 이상 알파벳이 붙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숫자 뒤에 U자가 붙는다든지 L자가 붙는다든지 UL이 붙는, 가끔 프롬자는 이런 걸 볼 수도 있거든요. 재수없게 보는 거죠. 뭐 우리 헷갈리게 하니까. 이럴 때 이거는 명시적인 자료 표현형, 그래갖고 이건 U 붙으면 unsigned, L 붙으면 long 이런 의미를 씁니다. 우리가 이걸 볼 기회는 없습니다. 내가 짤 땐 썼냐고요? 안 씁니다. 큰 숫자 안 써요. 큰 숫자 쓰면 데이터 타입 바꾸는데 그럴 일 없습니다. 여기 뭐 소프트웨어 전공하는 친구들이나 컴퓨터공학과 친구들 있을 수 있는데, 들을 수 있는데 써본 적 있어요? 없죠. 근데 저 전문적으로 쓰다 보면 코드보다 명확히 하는 차원에서 붙여주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롱이야, 큰 숫자로 취급해줘, 여기 들어갈 때. 왜? 얘가 롱이거든.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가능하면 동일한 사이즈 데이터를 동일 연산해서 동일한 크기 집어넣는 게 좋은 거거든요. 뭐 실수하고 정석, 소수점이 있는 숫자하고 소수점 없는 숫자 연산시키면 결과는 어떻게 나와야 되는 거죠? 소수점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이런 거. 컴퓨터는 참 미련하고 단순한 애거든요. 시키는 것만 합니다. 사용자 프로그램과 정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얘는 어떻게 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미리 룰이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우리 공부할 때 그 정도만 알아두면 되는데 그런 애매한 거는 쓰지 않는 게 제일 좋은 길입니다. 알았죠? 이런 게 있습니다. 명시적인 표현이라고 하고 정수형 상수, 상수입니다. 상수 설명하는 겁니다. 그때 이런 글씨가 들어가게 되면 이건 롱이구나, 유문 unsigned구나 라고만 생각해 주기 바래요. 또 하나 요거는 솔직히 이거 설명하는데 이 값의 표현입니다. 값의 표현. 지금 보면 x라는 곳에 10을 집어넣고요. y라는 곳에 010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z라는 곳에 0x10 집어넣었거든요. 이게 서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거 한번 확인해 보라고 하는 겁니다. 모두 인트로 했는데 메모리 공간을 확보하는 거죠. 정수를 저장할 건데 그 이름을 x라고 하자, y라고 하자, z라고 하자고 정의한 겁니다. 그런데 들어가는 값을 그냥 10, 10이라고 적는 경우도 있고요. 0, 1, 0이라고 적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는 거죠. 컴퓨터에는 기본적으로 이진수로 처리가 되지만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10진수를 사용을 합니다. 근데 또 때에 따라서는 10진수를 보는 것보다 8진수나 16진수를 보는 게 더 편할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컴퓨터 쓰다 보면 요즘은 잘 안 나오는데 예전에 윈도우 쭉 쓰다 보면 갑자기 빡 컴퓨터가 오류가 발생이 돼갖고 파란색 화면이 나오죠. 또 블루 스크린이라고 합니다. 그때 보면 메시지에 보면 쭉 뭐라고 나오는데 우리는 또 친근한 영어니까 다 무시하고 읽지도 않고 얼른 리셋 버튼 눌러버리죠. 다들 경험해 봤죠? 컴퓨터를 쓰는 사람들은. 그때 자세히 보면 리셋 누르기 전에 보면 0x 뭐뭐뭐라고 적힌 부분이 있습니다. 그 0x 그게 뭐냐는 거죠. 그게 바로 16진수입니다. 0을 알파벳 O랑 구분하고 거기 점을 찍기도 합니다. 그래서 X 하고 여기다가 숫자나 알파벳으로 뭐라고 쭉 적혀 있습니다. 이게 오류가 발생한 주소라든지 오류 코드를 나타내는 컴퓨터 내부에 저장된 값을 이진수라고 그랬죠. 이진수를 모니터에 처리하려고 그러면 적어도 한 바이트가 8자리를 잡아먹습니다. 8글자 공간을 확보해야 되거든요. 그렇지만 이걸 16진수로 바꾸게 되면 은 그거에 4분의 1밖에 잡아먹질 않습니다. 즉 이진수 4자리가 16진수 한 자리로 표현이 됩니다. 그런 특징이 성질이 있거든요. 그걸 이용해서 한 화면에 보다 많은 정보를 표시하려고 16진수로 바꾸어서 표시하는 겁니다. 컴퓨터는 16진수 저장 안 합니다. 16진수 모릅니다. 계산 방법만 알 뿐이죠. 이렇게 나온 게 그런 거고요. 그런 식의 값 표현법을 여기 설명을 한 겁니다. 16진수일 때는 0x라고 앞에 붙이고 뒤에 숫자를 집어넣게 되면 뒤에 숫자를 16진수로 이해를 합니다. 또 앞에 0이라는 숫자를 붙이고서 입력을 하게 되면 이건 8진수로 이해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실수로 내가 뭘 넣는데 123 넣는데 깜빡 잊고서 여기다 0을 딱 적은 순간에 이건 8진수가 돼버립니다. 진법 변환 알죠? 네, 그래서 이 숫자가 앞에 0이 붙으면 굉장히 다른 의미가 돼버리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일상적으로 우리는 앞에 적혀있는 이 숫자 0을 일단 리딩 제로라서 이건 값에 의미가 없다서 쓰질 않죠. 그리고 어디에다 값을 표시할 때도 앞에 0 적지 않지 않습니까? 그거랑 이제 차별을 시키기 위해서 해놓은 겁니다. 이렇게 쓰는 사람들은 이해할 거야 라고 한 건데 좀 실수의 소지가 많습니다. 자주 쓰냐고요? 안 씁니다. 진짜로 안 써요. 8진수는 의미 없는 거예요. 8진수는 진짜 안 쓰는 거고요. 16진수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한 화면에 많은 값을 표시할 때, 즉 이진수 값을 명확히 이해하기 쉽게 또 좁은 조그만 그 화면에다 더 많이 표현할 때만 사용을 합니다. 우리 사람이잖아요. 10진수 쓰죠. 10진수 쓴다는 것만 기억해 주면 됩니다. 그거 한번 확인해 보라는 의미입니다. 한번 돌려보기 바라고요. 예, 8진수, 16진수인데 이미 알고 있는 친구들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10진수표 여기 나왔죠? 10진수가 이렇게일 때 이거를 2진수로 바꾸면 어떻게 되죠? 바꾸는 요령 여기 적어놨습니다. 어떤 숫자를 35라는 숫자를 2진수로 바꾸고자 할 때는 이걸 2로 나눕니다. 그럼 목은 17이 되죠? 나머지는 1이 되는 거고요. 또 이걸 이런 식으로 17을 또 2로 나누면 목은 2, 8이 16이니까 8 되고 나머지는 1. 이거 좀 그림이 이상하게 됐다. 밑에랑 연결이 되네. 35를 하면 17하면 34가 되니까 1 남고 이런 식으로 목과 나머지에서 목이 1이 될 때까지 쭉 하다 보면 나머지 값들이 여기 쭉 나오죠. 이것들이요. 이 값을 거꾸로 읽으면 이진수 값이 됩니다. 나머지 정리. 10진수도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8진수일 때는 요 나머지 요 숫자만 8로 하면 되고요. 16진수일 때는 요것만 16으로 쓰면 됩니다. 그리고 단 16진수일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를 표현한 글씨는 0부터 9까지 10개밖에 없죠. 16진수는 16개의 문자를 필요로 합니다. 0부터 10까지 10개 쓰고 그리고 나머지 6개도 필요하죠. A, B, C, D, E, F 16개 16, F까지의 알파벳 6개를 차용해서 씁니다. 그게 여기 적혀있는 A, B, C, D, E, F까지 이 숫자입니다. 이게 16진수인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앞에 0x 이게 8진수인지를 표시하기 위해서 0을 붙여준 겁니다. 이런 표기상의 특징들도 꼭 기억해 줍시다. 그런데 컴퓨터는 무조건 2진수로만 저장이 돼요. 그리고 보기 좋으라고 그럼 8진수는 쓸 일이 없습니다. 괜히 만든 놈들이 이런 규칙이 있어. 하나만 놓고 규칙이라고 얘기하기 뭐하니까 8진수는 이런 규칙이 있어. 16진수는 이런 규칙이 있어. 그럽니다. 8진수는 2의 3승 3자리입니다. 16진수는 2의 4승이죠. 예. 그래서 2진수 4자리를 묶어서 씁니다. 근데 8진수를 안 쓴 이유는 1바이트, 보통 컴퓨터는 1바이트 단위 데이터가 저장이 되는데 그 바이트 수가 8개입니다. 8개. 8개인데 8이면 2의 8승, 진법이 너무 세지니까 요걸 반으로 잘라서 요거를 16진수 한 자리, 요걸 16진수 한 자리 숫자로 표현을 합니다. 이게 일반적인 표현법입니다. 왜 이런 거 쓰냐고요? 만든 놈이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왜? 없습니다. 만든 놈이 그러면 우리는 따라간다. 이게 컴퓨터의 기본 룰입니다.
오케이? 이진수로 저장. 근데 우리는 왜 십진수 쓰죠? 언제부터 십진수를 쓴 거죠? 뭐 확실한 근거는 없는데 뭐 저기 책들을 읽어보거나 인터넷 검색해보면 나옵니다. 뭐 옛날에 뭐 사람들이 지식이 좀 미천할 때 나름대로 어떤 측정의 단위 또 의사소통의 방법으로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했다. 근데 모든 영역에서 모든 인간들 사이에 공통으로 갖고 있는 그 크기를 비교하는 방법으로 손가락을 사용을 했다 이거거든요. 근데 손가락이 몇 개가 있죠? 10개죠. 그래서 십진수를 쓴다.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의 손가락이 8개만 있었다 그러면 팔진수를 썼겠죠. 라고 또 추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썰이고 교양이죠 이런 게 뭐. 진짜 책에 나옵니다 그렇게. 알았죠? 진법의 차이요. 진법 계산하는 거 있었죠? 나머지 정리. 이것도 알아주면 교양 있는 학생이 되는 겁니다. 컴퓨터 내부에는 이진수로만 처리됩니다. 이렇게 표현되면 앞에 0이 붙으면 8진수, 0x가 된 16진수라는 거 꼭 기억해 둡시다. 앞에 이제 돌려보고요. 예, 요거는 기호상수라는 말 쓰겠습니다. 이름 몰라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 좋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하면 훨씬 좋다. 밑에 적어놨죠. 이걸 왜 가리켜? 이걸 알고 들어가야죠. 지금 여러분 C 왜 배우는 거죠? C 프로그램 왜 들어왔죠? 첫 시간에 그런 많이 강조했죠. 뭐 나름대로 뭐 이유가 있어 수강 신청을 하고 수업을 듣고 있겠죠. 뭐 최종 목표는 학점 따는 거고 더 큰 목적은 졸업하는 거고 더 멀리 보면 좋은 직장 취업해서 돈 많이 벌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거겠죠. 지금 당장은 C 프로그램 짜는 겁니다. 즉 나한테 좋은 점수를 받아야 되고요. 그걸 빌미로 공부하면서 여러분이 프로그램 능력까지 배양된다 그러면 일거양득 아주 좋은 거겠죠. 순서만 프로그램 배우는 친구들이 더 많을 거라고 난 믿으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짤 때 기호상수란 기술을 쓰게 되면 가독성이 높아진다. 코드를 읽기가 쉬워집니다. 이해가 쉽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값을 쉽게 변경할 수 있다. 이런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진짜로 그렇습니다. 근데 잘 안 하죠. 귀찮아서. 이거는 이렇게 쓰는 게 좋은 겁니다. 기호상수. 이 말은 뭐 들으면 맞아지. 처음부터 이걸 기호상수라고 해 이런 얘기는 안 합니다. 그냥 상수입니다. 예를 들어 갖고 우리가 원 둘레라든지 원의 면적을 구할 때 쓰는 공식 있죠. 반지름 곱하기 3.14 뭐 이런 거 쓰지 않습니까? 그거 할 때 3.14가 파이라고 하죠. 파이. 예, 그겁니다. 이거 번번이 쓰기 귀찮다는 거죠. 또 이걸 적어놓으면 이게 파인지 뭔지 나중에 볼 때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이 느꼈으면은 그다음 수학과 멀쩡한 사람 있죠. 이럴 때 이 부분은 이건 파이 값이야. 원주율이야. 원주율이라는 거 알죠? 파이가 어떻게 만들어진 거죠? 한번 인터넷 검색 한번 해보면 좋은데, 인터넷 검색에 내 블로그 어딘가에 적어 놓은 게 있는데, 내 블로그에서 검색 1위 글이 그 원주율입니다. 파이가 뭐냐 설명한 글이 내 블로그에서 1등 글입니다. 1등 글. 엄청나게 검색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초, 중, 고등학생들이나 기타 대학에 있는 분들이 또는 학생들이 긴가민가해서 대부분 완전히 모른다는 아니고요. 긴가민가 할 때 검색하잖아요. 많이 검색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3.14 1592 적는 것보다는 콘스트 상수로 소수점 있으니까 플롯이라고 정의했죠. 그래서 파이라고 이렇게 지정을 했 이런 식으로 이름을 주는 게 훨씬 더 좋다 이 소리입니다. 기호상수. 이거는 이런 수학에 쓰는 일반적인 상수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뭐 세금 월급 받거나 뭐 물건을 사도 우리나라 물건사 부가가치세 10%씩 붙게 되죠. 공산품에 대해서. 그때 그런 세율이 변경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때 이런 식으로 기호상수로 이건 텍스 레이트 세율에서 이렇게 지정해 놓게 되면 나중에 식에서 0.25 적는 것보다 텍스 레이트를 글로 상수로 적는 게 상수명을 보고서 이거는 세율이구나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더 좋다는 겁니다. 기호상수를 쓰게 되면 가독성이 높아지고 나중에 세율이 변경됐을 때 0.15라고 적었을 경우는 적은 거 다 찾아다녀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기호상수를 쓰고 위에 이렇게 정의를 해 놓았다고 그러면 요거만 변경하면 모든 프로그램에 다 0.15가 다 적용이 돼 버립니다. 그런 좋은 점이 있으니까 기호상수를 써라 그 소리입니다. 오케이? 네, 이건 상식으로 넣습니다. 이런 거 수학에 쓰는 함수들이 있고요. 상수들이 있고요. 우리가 일상생활에 하루다, 한 주다, 2주 걸렸어 그러면 이것도 상수입니다. 2주 며칠이죠? 14일이죠? 이미 우리는 주라는 개념 속에 7이라는 숫자가 들어있거든요. 그런 게 상수입니다. 기호상수가 되는 겁니다. 네, 상식으로 한번 읽어보기 바랍니다.
예, 앞에서 이야기했던 기호상수의 장점, 데이터 변경이 쉽다는 거 설명이거든요. 직접 코드에다 이렇게 숫자를 적는 것보다 이렇게 기호상수로 정의했을 경우 얘만 수정을 하면 여기에 다 수정된 게 적용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이래서 좋다 적어놨죠? 오케이. 아, 이런 거 알고 있으면 더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롬 짤 때 좋은 프롬 이런 식으로 해달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번거롭죠. 야, 그냥 여기다 1120 쓰는 게 낫지. 여기다가 또 define exchange rate 이렇게. 이거는 이런 식으로 기호상수를 선언한 방법도 있고요. 아까 했던 const plot, 뭐 저거 tax rate 이렇게 적어도 됩니다. 둘 다 같은 겁니다. 예, 예, 이거 이렇게 보통 이제 헤더 파일에 집어넣을 때는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들을 합니다. 그리고 코디할 때는 그냥 const plot 이런 식으로 직접 코드를 변수 선언하듯이 하는 거거든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호상수를 직접 이런 식으로 define으로 선언하는 방법도 있고요. 뒤에 바로 보여줄게요. 예, 변수 선언하듯이 const 해가지고 이렇게 int, 이거 이제 소수점이면 플러스면 되죠. exchange rate 이렇게. 요즘 환율하고 비슷하네. 그래서 기호상수를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define 명령을 쓰는 방법하고 const라는 명령을 쓰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됩니다. 이거 왜 쓴다고요? 예? 값을 명확하게 하려고. 즉 가독성을 높이려고. 가독성, 독해, 읽기 쉽게 해준다 그 소리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값이 변경이 됐을 때 여기도 이건 환율이 되겠죠. 익스체인지 레이트니까요. 이럴 때 환율을 쓴 그 모든 코드를 따라다니면서 다 고쳐 주어야 되는데 공통사항 있잖아요. 이럴 때 위에 이렇게 정의했으면 한 번만 고치면 다 밑에도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좋다는 거죠. 오케이. 예, 기호상수의 예입니다. 이거 한번 써보기 바랍니다. 디파인으로 할 때는 데이터 타입이 안 들어가네? 아, 이런 걸 아까 캐치했는지 모르겠네요. 오, 얘는 여기 꼭 적어줘야 되는데. 이런 걸 느껴야죠. 내가 막 넘어간다고 막 따라와 주면 안 되죠. 아, 착한 학생이니까 날 믿고 따르는 거 너무 고맙습니다. 그렇지만 꼼꼼한 거 디테일을 가지고 있어야지 나중에 대우받거든요. 똑똑하다고 합니다. 예. 디파이는 데이터 타입을 지정하지 않았었구나. 앞에서는 못 봤나? 이름이 길어서 이름이 특이해서 좀 헷갈렸을 뿐이구나. 오케이. 이것도 꼭 돌려서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여기 뭐죠? 기호상수. 기호상. 왜 쓴다고? 가독성을 높이고 데이터를 수정하기 쉬워서 이것도 기억해 주기 바래요. 정수의 표현법인데 이거 솔직히 설명한 거 별로 기분이 안 이게 의미 없어요. 몰라도 돼요. 정수의 표현 앞에서 한번 설명했습니다. 양수, 음수 있죠? 그래서 음수일 경우는 컴퓨터 내부에 맨 첫 번째 비트에 부호가 들어간다. 0이면 양수, 1이면 음수로 저장이 된다. 그 소리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림을 다시 한번 뿌려줬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맞아. 정수는 양수하고 음수. 0도 있잖아, 0. 0까지 기억했으면 똑똑한 사람이죠. 이때 0일 때, 부호가 0일 때, 부호가 0이고 값도 0인 경우, 부호가 1이고 값도 0인 경우, 이럴 때 어떻게 처리된다고, 이것까지 기억하면 아주 좋은데, 요거 어떻게 처리된다고 그랬죠? 음수 중에 가장 큰 수, 작은 수, 된다고 했죠. 그래서 정수는 음수와 양수, 즉 부호 비트가 있다는 거 기억해 줍시다. 이것도 상식으로 한번 넣어놨습니다. 뭐 알면 좋고 몰라도 그만인데 컴퓨터 내부에서 연산을 하는 건 크게 봐서 산술 연산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걸 처리하는 회로가 구성이 되어 있게 CPU 안에 들어 있습니다. ALU라는 부분에 들어있는데 보통 이제 회로도 보면은 이렇게 표현한 심벌들이 있거든요. 로봇 태권브이의 가슴에 달려 있는 그겁니다. 이걸 ALU라고 합니다. ALU 아는 사람은 알겠죠? 이건 Arithmetic Logic Operation Unit 또는 Arithmetic Logic Unit이라고 합니다. RS, 산술, 논리, 연산을 하는 장치를 이야기합니다. 이 장치에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하는 회로가 들어있는데 실제로 CPU 내에서는 뺄셈 연산을 뺄셈으로 하는 게 아니라 더하기 연산으로 바꾸어서 합니다. 더하기 이렇게 계산한다. 이때 요거를 표현하는 방법을 보수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항이 있는데 교양에 적절치 않은 내용이긴 합니다. 공대생 같으면 논리외로 디지털 공학 같은 거 학습할 때 배웠을 겁니다. 뭔지 모르고 배웠을 겁니다. 그 내용이거든요. 기계 내부에서는 보수법을 이용해서 빼기 연산을 더하기 회로에 넣어서 쓴다. 그때 적용되는 기술이 보수법이다. 요거만 알고 있어주면 됩니다. 한번 읽어주면 고맙고요.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아서 빨리 가는 겁니다. 이건 중요한 프로그램의
직접 연결되는 건 아니지만 알면 좋은 거라 강의 자료에는 넣어놨습니다. 예, 요거 예제입니다. 보수법에 대한 건데 음수가 2의 보수로 표현되는지를 알아보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요걸 통해 갖고 처리를 하면서 여기 다 16진수 헥사값으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이 진수 내에 이 진수에 이렇게 저장이 됐다 그러면 다 일일이 똑같으니까 이렇게 표시가 되거든요. 이때 음수일 때는 여기가 1이네. 이게 양수일 때는 여기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여기 나와 있네. 예, 시뮬레이션 시켜서 프로그램 실행시켜서 이 결과가 나온 다음에 이 값이 왜 이렇게 나왔는지, 이게 왜 이렇게 나오는지, 이거와 이거의 관계를 한 번쯤 생각해 보라고 이걸 집어 넣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3일 때는 그냥 3인데 마이너스 3일 때는 FFFFD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야? FFFD가 어떻게 마이너스 3이 되지? 아니 첫 번째 비트가 1이니까 마이너스인 건 이해를 해. 근데 D는 이렇게 돼 있잖아. 1이 엄청나게 큰 숫자잖아. 이게 앞에서 보수법에 의해서 이진수의 2의 보수법이죠. 이것들 1이면 0으로 다 바꿔주고 맨 마지막 더하기 1을 하게 되면 이 값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 설명하기에는 논리회로 수업입니다. 이거 논리회로 디지털 공학 수업이기 때문에 필요하면 나중에 한번 연락하세요. 도와주겠습니다. 오케이. 돌려봐야 됩니다. 예, 실수형 소수점이 있는 숫자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동일한데 요거는 좀 특이한 부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 내용 다 기억할 필요 없고요. 중요한 것만 설명하겠습니다. 실수형은 소수점이 있는 숫자를 실수형이라고 한다. 우리는 플롯이란 데이터 타입만 사용할 겁니다. 플롯보다 더 정밀하고 더 큰 범위를 할 땐 더블, 이거보다 더 큰 범위를 할 땐 롱 더블이란 데이터 타입을 사용을 합니다. 이때 사용되는 숫자의 유효 자릿수는 이렇게 점점 커지고요. 사용되는 메모리 크기도 4바이트에서 4바이트에서 8바이트, 또 16바이트로 점점 늘어납니다. 자료형이 플롯일 때는 32비트를 쓰는데 더블 때는 64비트를 쓴다. 이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어쨌든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뒤에 바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설명하는 내용이 뭐냐 그러면 실수형 소수점이 있는 숫자죠. 컴퓨터 내부에 이게 처리되는 방법에는 고정 소수점 방식과 부동 소수점 방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프로그램 개발과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몰라도 됩니다. 그렇지만 알면 똑똑해서 설명을 합니다. 예, 실수를 표현하는 첫 번째 방법, 고정소수점 방식입니다. 고정소수점 방식, 이건 뭐냐 그러면 소수점을 기준으로 해서 정수부하고 소수부를 따로따로 이렇게 저장하는 방식입니다. 소수점의 자리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부호 들어가고 정수 15비트, 소수 16비트 해가지고 이렇게 저장하는 겁니다. 오케이? 예, 그렇게, 실제 그렇게 저장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예, 이렇게 저장하는 방법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요. 또 다른 방법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또 다른 방법은 실수를 표현한 또 다른 방법 부동 소수점 방식입니다. 부동은 떠다닌다는 겁니다. 소수 위치가 변경된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어떤 식이냐 보면은 가수부 소수 윗부분에 들어가는 자리를 32비트로 확보하고요. 지수부는 8비트만 잡아줍니다. 이거 왜 이렇게 작지? 예, 우리가 이런 숫자가 있을 때 또는 1, 2, 3.456이라는 숫자가 있을 때 소수점의 위치를 무조건 유효 숫자 바로 뒤로 옮겨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면 1.23456이 되죠. 그리고 숫자가 이렇게 되면은 숫자가 100분의 1로 줄어든 거죠. 그리고서 곱하기 10의 2승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식의 표현하는 방식이 이거죠. 가수부, 지수부를 구분해 갖고 10의 몇 승인지 지수승 방식으로 표시하죠. 예, 이겁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 요 값만 저장하는 부분하고 요 값만 저장하는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메모리를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는 거죠. 아까는 모든 숫자를 그냥 기본으로 다 저장하니까 예를 들어 갖고 0.123을 저장할 때 하고 123.45를 저장할 때 보면 이걸 저장한다고 그러면 앞에 부분 방식 고정 소수점 방식 이 지수부 부분 그러니까 소수점 윗부분은 하나도 쓰질 않잖아요. 버리는 거 낭비하는 거잖아요. 반면에 이걸 고치게 되면은 이렇게 바꿔버릴 때 여기는 풀로 다 쓸 수 있고 더 많은 내용을 저장할 수 있으면서 뒷부분도 몇 승인지를 하기 때문에 소수 위인지 아래인지를 구분하지 않고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더 좋은 방법이라는 겁니다. 실제 이 방법 없습니다. 컴퓨터에서는 괜히 쓸데없는 설명했네.
실수로 표현하는 방법은 부정소수점 방식과 고정소수점 방식이 있다. 컴퓨터에서는 부정소수점 방식을 쓴다. 그리고 장점은 뭐냐? 고정소수점 방식은 소수 윗부분과 아랫부분을 따로따로 관리하기 때문에 비효율적 요소가 발생 여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부정소수점 방식을 쓸 경우는 지수승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정밀하게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다. 그렇지만 나쁜 점도 있겠죠. 장단점은 다 있는 겁니다. 좋은 걸 취하다 보면 어느 정도 포기해야 되고 트레이드 오프죠. 손해나는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부동소수점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예, 부동소수점에 대한 표현 방법의 극한 상황을 몇 가지 예를 들어 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처리가 된다고 그러면은 이거를 갖다가 그대로 저장하면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숫자가 문자 그대로 저장을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잡아 먹어야 되는데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소수 윗부분이 또 이런 숫자를 처리하게 되면 소수 윗부분은 별거지만 어마어마하게 작은 숫자를 또 처리하니까 이 밑에 부분에 뭐가 들어갈지 모른다는 거죠. 나쁘다는 거죠. 이게 고정소수점 방식입니다. 이 방법보다는 야 이렇게 들어왔을 때 소수 위치를 여기로 옮겨. 그러면 1.234567891 2라는 거 요거 따로 기억하고 소수 무시하고 그리고 요게 소수 위치가 어딘지 기억해주면 더 쉽다는 거죠. 효율적 관리가 됩니다. 또 이렇게 됐을 때 이 0 기억할 필요 없잖아 이거. 그냥 소수점이 몇 개 일리 갔는지 확인한 다음에 1, 2, 3 하고서 소수점 자리가 어디다 이렇게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냐. 이게 바로 부동소수점 방식입니다. 전문가들이 이게 좋대요. 이렇게 만들었어요 컴퓨터. 알았죠? 이 방식으로 합니다. IEEE라고 세계 전기 전자 표준을 만드는 기관인데 여기에서 그런 식으로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데이터의 컴퓨터 내부에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저장해 줘. 그래서 플롯은 이렇게, 더블은 이런 식으로 해줘. 비트 수만 틀립니다. 큰 숫자나 작은 숫자, 즉 정밀도 부분이 되는 거죠. 이것 때문에 컴퓨터 계산하다 오류가 많이 발생됩니다. 좀 이따 샘플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컴퓨터 내부에는 실수는 부동소수점 방식으로 저장이 된다. 기억합시다. 예, 부동소수점형 부연 설명입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주면 되고요. 부동은 소수점이 떠다닌다는 의미를 사용을 했고요. 플롯, 더블, 롱 더블 다 동일합니다. 단지 이 가수 부분이 어느 정도 더 큰지 작은지 그게 더 정밀도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한번 읽어주기 바랍니다. 예, 이걸 통해 갖고 한번 확인해 보면 되는 거거든요. 먼저 이런 값들이 저장이 되어 있는데 메모리는 얼마를 잡으면 확인해 보고요. 실제로 출력을 해가지고 그 값의 정밀도도 여러분이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오류가 나옵니다. 이거 인텔에서 컴퓨터 만들고 윈도우가 나왔을 때 늘 나오는 게 이 컴퓨터가 얼마나 정확히 계산이 가능하냐 하면 꼭 소수짜리 몇 자짜리에서 오류가 발생되면 이런 이제 뉴스 기사들 나오거든요. 알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데이터 관리하는 기법상 어쩔 수 없이 트레이드 오프라고 포기한 부분입니다. 안 되는 겁니다. 이거 맞추다 보면 너무 비효율적으로 시스템을 구성을 해야 됩니다. 시스템 효율을 99%를 편하게 서비스하기 위해서 1% 버리겠다는 소리입니다. 그런 부분이 뭔지 이 예제 돌려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빨리 해봐요. 네, 이 얘기입니다. 야, 어차피 1.234 이거 똑같은 숫자 는 거죠? 근데 나중에 찍어보면 값이 이게 뭐야? 이렇게 나옵니다. 뭔지 시간에 살펴봐요. 내가 이 귀한 시간 이거 읽고 있을 수는 없죠? 더블일 때는 잘 나오는데 플롯일 때는 이 거지가 돼버립니다. 1, 2, 3, 4, 5, 6, 7, 8, 9, 0, 1, 2, 3, 4가 나오는데 이 거지가 돼버렸어요. 왜? 메모리가 작다 보니까 무시돼 버린 겁니다. 그리고 솔직히 이런 숫자에서 소수 10번째 자리 값이 좀 변한다고 대세에 영향 안 준다는 거죠. 요즘에 새로 나온 언어는 이거 다 커버합니다. 이렇게. 어쨌든 이런 오류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으라는 겁니다. 네. 실수를 표시하는 방법, 우리가 보통 소수점이 있는 숫자가 실수라고 이야기했죠. 아까 가수 쓰고 지수 쓰는 거 있죠. 지수표기법인데 이때는 이렇게 이자를 쓰기도 합니다. 10에 몇 승, 위첨자 쓰는 게 이런 거 키보드 타이핑식 힘들잖아요. 화면 표시도 힘들죠. 일반 텍스트 화면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자 또는 대문자 이자를 써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소수점을 표현하는 방법이니까 이것도 알고 있으면 좋겠죠. 실제로 이렇게 화면에 나오기도 합니다. 실행시키면 너무 크면 지가 알아서 컴퓨터가 바꿔서 표시도 합니다. 오케이. 예. 그리고 데이터를 입력할 때 실수일 때 이렇게 부동소수점인데 이렇게 처리해도 됩니다. 엄하게 큰 수 넣어서 오버플로우 발생하는 거 한번 보자는 거거든요.
정수일 때는 그냥 무시돼 버리고 엄한 값들이 나왔죠. 그런데 실수일 때는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이런 경우 잘 발생되냐고요? 처음 봐요. 책에서만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꼭 실습을 통해서 직접 한번 경험해 보길 바랍니다. 에러 나는구나. 이거는 1에 10에 39승입니다. 숫자로 1하고 0 39개 달아놓은 어마어마하게 큰 숫자거든요. 그런 게 플롯에 들어갈 수 있냐인데 에라메스가 좀 특이하네요. 이렇게 나오네. 무슨 뜻인지는 찾아보면 좋을 것 같고요. 예, 마이너스를 붙였네 여기다. 이거는 언더플로우입니다. 너무 작아서 정수랑 틀리게 정수는 범위가 정해져 있잖아요. 실수일 때는 소수 이하로 어마어마하게 내려가는 경우가 되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나오는지 꼭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컴퓨터에서 알고 있는 겁니다. 다 C언어로 처리할 때 컴퓨터 내부에 데이터가 어떻게 저장이 되냐에 따라서 발생되는 오류일 뿐입니다. 다 알고 있는 거고 이 정도 무시해 버리겠다는 겁니다. 미미한 값이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 직접 실행해서 확인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큰 수나 엄청나게 작은 실수를 처리할 때는 오차가 발생될 수 있다는 거 염두에 두고 써야 됩니다. 이것도 돌려갖고 어떤 차이가 발생되는지 꼭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숫자에다가 5를 더했어요. 그리고 이 숫자를 뺐다고요. 그럼 결과는 5가 나와야 되죠. 근데 실제로는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왜 이럴까? 어마어마하게 큰 숫자를 처리하는 가운데 5는 미미하다는 거죠. 100억 원을 처리하는데 거기에 2원이 부족해. 그래서 나중에 2원 때문에 100억, 그런 의미입니다. 큰 일 하기 위해선 작은 거는 좀 무시해주는 그런 배려의 마음을 가지라는 의미도 있고, 배려인가? 이거 왕무시죠. 무시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플롯과 더블의 크기. 이건 몰라도 상관이 없는 내용들인데. 어쨌든, 이 소수점이 들어간 숫자는 생각보다 많이 쓰진 않습니다. 일상생활에도 보면, 우리가 뭐 정확하다는 의미로 몇 프로야 이런 얘기하지. 이게 뭐 1.5배쯤 되나, 요 정도 숫자입니다. 소수 두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 열 번째가 내려간 거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오류가 발생되는 경우를 한 번 정도는 확인해 주는 게 좋습니다. 나도 이걸 외우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오류가 발생되는 거 알아. 발생될 수도 있다고 그랬어. 까지만 기억해 줘야 됩니다. 오케이? 예, 요번 시간에 시작할 때 그런 얘기를 했죠. 여기서 설명하는 건 알면 좋은 거고 몰라도 그만인 내용이라고요. 꼼꼼히 알 필요는 없는 사항입니다. 정말 공대생이거나 컴퓨터를 인베디드나 하드웨어 쪽 제어, 또 앞으로 계속 소프트웨어로 나가실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런 점도 염두에 두고서 들어주면 좋습니다. 외울 사항 하나도 없습니다. 뭐 기호상수 쓸 때 좋은 이유 안 나옵니다. 예, 이거는 외우는 게 아니라 이런 게 있지. 가능하면 내가 할 때 이걸 써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었으면 된 겁니다. 예, 수고했습니다.